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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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GME 오베셀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성 CEO인데요. 천안시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나트 뷰티 라운지 가선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왔네요. 아유,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가선영 대표님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나트 뷰티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는 가선영입니다. 저는 처음에 2014년도에 미나트 네일로 오픈을 했었다가요. 속눈썹이라는 기술에 너무너무 매력을 느껴서 2022년도에는 미나트 속눈썹 연구소로 운영을 상호 변경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미나트 뷰티 라운지로 상호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요. 겉과 속 이게 고객님들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겉이 예쁘려면 이 속에서 건강이 받쳐줘야지 제가 해드리는 이 기술도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이 겉과 속 마음까지도 예쁘게 해주는 그런 뷰티샵으로 운영을 하고 싶어서 미나트 뷰티 라운지로 상호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너무 좋네요. 겉과 속이 마음까지 예쁜 그 3종 세트를 모두 다 네. 잡을 수 있는 뷰티 라운지라니 자주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이런 주변에 또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제가 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사업을 뜬금없이 딱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차리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잖아요.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계기가 있으셨을 거고 사업을 또 하는 중에는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건데 많죠. 그 중에서 좀 그런 어려운 점 또 하나 딱 뽑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좀 궁금해요. 네, 사업을 그냥 뚝딱 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먹고 살려고요. 네, 솔직한 얘기로 먹고 살려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제가 20대 때에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20대 때에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31살에 아이를 출산을 하고 경력 단절로 있다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나 하고서는 이 일 저 일을 참 많이 해봤어요. 롯데리아에서도 일도 해봤고, 그리고 갈비 양념을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재우고 그걸 포장을 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를 들어갔었는데 그 일들을 제가 다 했어요. 제가 다 했어. 그 택배 포장까지도 이제 다 했던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뭔가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는데 그 당시에 오휘 방문 판매 화장품 이거를 하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번 해보겠냐고 했을 때는 정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플랜카드에 그게 보여서 나도 저거를 한번 해볼까 해서 갔는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맨날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판매는 해봤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이 판매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교차로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출장 네일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화장품을 사는 사람들한테 이 네일을 서비스로 해주면 좋겠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무슨 무대뽀로 제가 거기서 이제 네일을 하면 속눈썹도 배우거든요. 속눈썹을 해줬는데 너무 다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출장 속눈썹 3만 원 해가지고 3만 원. 정말 주변에다가 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분을 해드렸는데 좀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딱 2군데를 갔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잘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만족도가 높으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만족도가 높았으면 아마 그냥 계속 출장만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창피함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해드린 것보다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걸 떼고 제가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저는 그의 반도 못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엄청 났었거든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이건 아니다. 내가 진짜 이거를 하려면 똑바로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게 이제 저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 1년 정도 되고 이제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방학 되면 무보수로 이제 쉬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출근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죠.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예. 그 솔직히 조금 그랬지만 뭐 어떠한 준비도 없었는데 이건 잘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뭐 쉬었다 나오랬는데 언제까지 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해볼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때는 민간 자격증이었고 이 네일 국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면 헤어를 땄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야 제가 속눈썹 네일 아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골목이 저희 집이 바로 여기에 옆이에요. 아, 진짜요? 네, 바로 옆이어서 아이가 이제 학교도 초등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아이 돌보면서 상권이고 뭐고 그냥 아이 돌보면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냥 여기가 다 임대에 붙어 있었거든요. 다 죽은 골목이었었는데 그냥 이 자리가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하고 싶어서 가게를 그냥 가계약을 해놓고 학원을 끊고 이제 여기 이제 조금씩 인테리어 해가면서 이제 자격증 취득 준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네. 대단하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거 해볼까? 창피 당했다고 했는데도 네네. 불구하고 그게 인생을 바꿔준 터닝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단하시고요. 네. 장소에 저도 애착도 맞아요.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정말요. 12년 동안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고쳐나간 거잖아요. 맞아요. 뭐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네. 보니까 깔끔하거나 여성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보는데. 저는 또 궁금한 거 하나 또 있어요. 네네. 그 네일 아트나 네네. 헤어나 네. 속눈썹이나 네. 이런 사업의 강점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맞아요. 대표님만의 네. 경쟁력이란 그 차별화 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음. 차례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기술은 어쨌거나 헤어나 네일 아트나 속눈썹이나 피부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모든 직업군들이 AI로 많이 대체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부는 AI가 대체를 한다 그래도 AI가 할 수 없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게 서로 고객과의 교감, 이런 감동, 그리고 진정성, 그리고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 이러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뷰티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는 것도 사람만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톱 맞아요. 네. 뭐 네일 아트도 이렇게 기계에다 넣으면은 이거 측정을 해서 띡 붙여서 나오는 게 있다고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나올 거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뭐 이런 데를 보면은 로봇이 속눈썹 붙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영상도 있어요. 예.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은요 900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부위인데 눈이 내가 만약에 하루아침에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이 하다가 이게 에러가 나서 네, 그렇죠.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이 속눈썹이라는 기술이 다른 물론 뷰티 업들도 다 훌륭하지만 저는 이 속눈썹이라는 거는 더 정말 대단하다는 게 얇은 거 하나만 잡아야 되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오래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을 통해서 저라는 인간은 완전히 그냥 황골탈피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 속눈썹 연장은 저라는 사람을 바꿔놓은 직업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싶게 나라는 사람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게 이 속눈썹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네.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네. 이제 가선영 대표님이 네. 속눈썹도 하고 손 네일도 하고 하니까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홍자라는 가수가 네.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네. 이 속눈썹이 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 브러쉬로 이렇게 하는 거 네네네.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씩 만져지잖아요. 좀 네네. 둔탁하고 근데 그
홍자의 눈썹은 일렬 정렬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네. 아, 가선영 대표님도 이렇게 해주나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걸 네. 보면서 제가 별 생각을 다 했었거든요. 아.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옆에서 이제 대표님 보고 있으면 네. 그 얼굴에 행복함이 묻어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네. 일하고 맞아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게 표정에서도 벌써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맞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맞습니다. 대표님 얼굴을 보고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아이, 저희 지난번에 대표님 네네. 해주신 소통 네.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너무 예뻐요. 예쁘다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고 아유,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아직까지도 길게 잘 남아있어요. 지우기가 아까울 정도로. 네, 설날 지나고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손톱만 보세요. 제가 또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사업을 하면서 네. 많은 걸 좀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걸 배웠고 깨닫고 또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셨을 텐데 근데 예전으로 만약에 돌아간다 네. 그러면 네. 어떤 점에 뭐 요거 하나는 집중해서 좀 내가 가지고 오면 지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네. 또 어떤 걸 배우고 깨달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딱 하나만 꼽자면은 기승전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솔직한 얘기로 기술을 알려주는 곳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기술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을 받쳐주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이 편안하고 정말 가지런하게 잘 나와 있어서 딱딱딱딱 붙일 수 있는 눈썹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이쁘게 시술이 안 나와요.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꼬여있고 돼지꼬리 같고 정말 이거 누가 봐도 너무너무 어려운 눈썹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진정성 있고 내가 진짜 이 눈썹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꼬여있는 눈썹도 굉장히 가지런하고 예쁘게 시술이 잘 나와요. 예, 저는 그거를 저라는 인간을 통해서 누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다 겪어온 거여서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기승전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마인드가 올바르게 갖춰져 있으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술도 예쁘게 드러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마음이네요. 사실. 맞습니다. 모든 네. 거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 마음에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네. 마음 때문에 움직인다고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의 마음이 여기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당고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또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는 100% 공감합니다. 네. 맞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이 업장에서 이제 몸이 여기에 있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바쁜 네. 중에 네. 내 개인적인 생활과 네. 그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는 생활이 있을 네, 텐데 네. 그 균형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솔직히 그 경계가 무너진 건 오래됐죠.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일과 가정과 이게 무너진 지가 조금 솔직히 오래돼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는데 또 완전 미안하지도 않은 게 제 집이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또 어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한 10년 동안은 꼬박 정말 바깥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웬만하면은 집밥을 다 해놓고 나오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랬을 때는 정말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이제 간식 같은 것도 해놓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집안일이 다 끝나고, 퇴근하고 들어가서 집안일이 다 끝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일이 또 시작이 돼요. 또 뭐 내일의 일도 준비할 때도 있고, 거의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느 공간에 가서 다 일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는 좀 그거를 좀 균형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게 건강 관리가 일단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야지 제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가 몸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진짜. 맞아요. 네. 내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도 맞습니다. 돌볼 수 없어요. 맞아요. 우선은 내가 네. 건강하고 또 마음도 행복하고 음. 하는 일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시니까 보고 있는 가족도 네. 좀 아쉽다,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래도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은 더 행복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이 정도로 행복한 일이구나. 그거조차를 또 그거를 배울 수 있지 않는 기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속눈썹이나 네일이나 한 집 걸로 한 집이다라는 네, 게 네, 많아요. 네. 미용도 그렇고 맞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 여기 또 생겼네 할 정도로 네일, 뭐 속눈썹, 뭐 미용 이런 그쵸.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도 배우고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문이 닫는 데가 있으면 네. 또 새로 오픈하는 데가 네. 있을 건데 근데 그런 분들에게 네. 뭐 조언이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시고 싶으신 또 이야기 또 도움이 되는 말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저라고 처음부터 쉬웠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하고서는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았죠. 왜냐면은 네일 아트를 뭐 4시간 넘게 꽃그림 그려서 해줬는데, 제 초짜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던 고객님도 계셨었고, 그리고 눈썹을 붙였는데 눈을 바짝 올려서 좀 이렇게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낙타 눈썹 같이 만들어 놔가지고서는 고객님의 시야를 다 가려버리는 그러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차렸는데, 바로 때려칠 수는 없잖아요.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거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우연히 이제 저만의 기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처음에는 제가 백화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백화점에 있었을 때 나름 친절사원 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가 좋으면 고객님들이 다 방문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기술이 떨어지면 고객님들은 다른 데로 이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고 나니까 예약이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오셨던 단골 고객님들께 제가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소홀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실수를 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객님한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샵을 오픈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떠한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에 갔을 때 기분 좋은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샵에다가 그거를 적용을 해서 내 고객들한테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나만의 방식으로 바꿔서.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가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다. 그러면은 나는 저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가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거는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서서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앉아줘도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가서 기분 좋고 행복했던 서비스가 있으면 그거를 내 고객들한테 전달을 하면 되고, 내가 받아서 불쾌했던 서비스가 있으면 난 저렇게 하진 않는지를 점검을 하고 나는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도 또 마인드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비스도.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업 초기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다면은 똑같아요. 네. 마인드, 태도, 서비스.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혹시 오픈을 지금 네. 하시겠다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렇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네. 오셔서 네. 가정의 대표님한테 한번 이런 부분을 배워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람을 대하는 분들은 마인드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 걸 보면 마인드도 강하신데 기술도 좋은데 서비스도 좋네? 이런 부분을 와서 3종 세트를 또 배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